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다 하는 건데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누구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고고TV를 지속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또 한 분의 의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름도 밝히지 말라는 분인데요. 주위를 독려해가지고 고고TV를 후원하라고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고고TV를 지속적으로 후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예측에서 제가 참패를 했죠. 저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중도무당층이 한국당을 30%는 더불어민주당을 찍고 6, 70%는 통합당을 찍을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가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표도 안 줬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제 주위에도 물론 제가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니까 제 나이가 그 사람들도 제 지인들과 제가 전략을 짜주고 받은 사람들도 다 미래통합당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우리를 안 찍었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원인이 있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안 되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래서 저를 후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실망이 크실 겁니다. 자포자기를 하실 텐데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2년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의외로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백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하얀 백지를 도화지를 받았어요.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의 행동에 달렸다. 지금 총선이 끝나고 지금 이제 4일뿐이 안 됐는데 최강욱이란 잡건 양아치가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에 도발을 하죠. 그죠? 부패한 무리 공작을 부패한 무리들이 공작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쿠데타라 그랬잖아요. 윤석열. 그리고 내가 공수처를 말하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을 조사하겠다. 그런 애 아니에요. 근데 지금 200석에 가까이 가져가니까 192석인가 3석이 190석인가요? 190석이죠. 정의당까지 합하면은 저쪽 애들이.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190석 갖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혹독하게 갚아줄 것이다 하고 지금 이 양아치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다루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이 요거를 보면은 영남 지역당 같이 쇠락한 게 맞아요. 그리고 영남 쪽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신진 세력이 별로 없어요. 영남에 TK하고 PK에서 거의 다가 50대 6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체 보수를 혁신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죠. 전체 보수를. 지금 시대와 세대를 바꾸라는 것이 벌써 그런 아젠다가 몇 년 전부터 떴었죠. 586 문재인 정권도 싫다. 그 다음에 7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구한국당, 새누리당도 싫다. 근데 요번에 시대와 세대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어요. 쟤네들도 실패했지만 우리가 더 가혹한 심판을 당했으므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반성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보수 반문재인 정권을 형성한 정치 세력이 요번에 전멸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멸했다고 하나 남은 사람이 있다. 지금 저쪽에서는 다 가져왔죠. 권력을 행정 권력을 가져갔죠. 그죠?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 다음에 사법 권력까지 김명수를 통해서 다 가져갔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입법 권력까지 다 가져갔어요. 물론 헌재도 가져갔고 선관위도 가져갔고 다 가져갔죠. 근데 귀퉁아리에 알토란같이 하나 남은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검찰이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적폐 수사를 2년 동안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권력이 이만큼 돼요. 5개가 돼요. 말씀드려요. 5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행정부 권력에 요만한 끼뚜물의 가운데에 지금
윤석열 검찰 권력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 검찰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최강욱이나 뭐 황희석이나 또는 뭐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된 뭐 김남국이나 또는 김용민이나 이런 애들이 조수되죠. 또 많지만은 이런 애들이 지금 당선되자마자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말리고 있죠. 그죠? 190석인데 이제 겸양의 미를 발동할 때다. 우리가 과거에 2017년 이후에 열린 우리당이 망가지면서 노무현 정권이 망가지면서 10년 동안 자기들이 적폐 세력으로 살았으니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자. 최소한 미래통합당과 보수 야권을 적폐 세력으로 10년 이상을 갖다가 뭉개버려야 한다. 이제부터 2017년부터 그런 전략이죠. 얘네들이 이제 말하는 게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는. 그러나 그 속성은 곧 나타날 거예요. 야권 미래통합당이 증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우리는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해야 돼요. 그 빨갱이 종북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야권의 그 특징은 야권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무슨 야권이에요. 그 반대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반대 안 하면 야권은 무슨 표리가 있어요? 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중하자. 어? 보수를 포용하자, 미래통합당을 포용하자 하는데 웃기는 소리, 쟤네 태생적인 양아치 짓은 절대 못 벗어납니다. 또 우당탕탕 하다 보면은 또 본성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200석을 갖고 있어도 쟤네들은 야당 같은 여당을 할 거라고 앞으로. 절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를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들의 아젠다를. 그게 쉽게 말해서 사회 전체주의로 가는 그 발판이 쟤네 제 기초적인 토양이 그거기 때문에 그거 못 벗어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좌파 우파로 되도록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허물어야 돼요. 좌파 경계를 허물고 우파 경계를 우리가 허물어야지 많은 세력을 우리가 갖고 와서 그때 가서 또 우리 우파 보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하고 청와대, 문재인의 청와대하고 그 주부들의 도덕성 논쟁이 재현될 거예요. 도덕성 논쟁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때까지 울산 부정선거 사건, 조국 사태, 유재수 사태 있었는데 그 아이폰도 풀어버렸죠, 그죠? 울산 부정선거 사건의 아이폰, 그 운명을 달리한 수사관, A 수사관 하도 그래가지고 기억도 안 나 이름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걸 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윤석열의 기질로 봐서 반드시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나 100kg야. 100kg 나가는 윤석열이야. 옆에서 아무리 흐른다고 안 흔들려. 멋있는 말이죠. 그죠? 한 방이 정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겠죠, 얘네들. 청와대를 쳐야 되니까 이제부터 아이폰 푸는 걸 가지고. 그죠? 그 말은 백은우 이하, 임종석 이하, 그건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치러 들어가는데. 그리고 현재 당선된 신분이 최강욱이 이런 애들, 김인권이 이런 애들, 김용민이, 김남국이 지금 다 수사 대상이고 재판 과정이 있죠. 다 치러 들어가는데 신라젠 라임이 우리가 그래도 130석을 가졌던 우리 야권이 윤석열을 지원하고 국민을 지원할 때만큼 윤석열이 신라젠 라임을 울산 부정선거만큼 조국 사태만큼 파고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파헤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신라젠 라인은 이건 금융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걸 일반 국민들은 이게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일반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딱 와닿는 조국 사태하고 울산 부정선거 사건은 우리는 또 집중을 해야 돼요. 저희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망한 상태이므로 과연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파 좌파 그러지 말고 이젠 국민의 편에서 윤석열을 지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미래통합당을 심판한 사람들도 조기가 좋아서 찍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죠? 윤석열이 싫어서 찍은 사람들이 아니고, 문재인이 좋아서 찍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미래통합당이 너무 싫어하고 찍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기존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나 조국 사태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 조국 사태 재판 과정을 봐도 이게 1년 이상이 가요, 앞으로. 1년 반. 그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중요하나? 이 결판이 날 때까지. 그럼 윤석열의 임기가 2022년 7월이죠. 6월, 7월. 그죠? 대선이 코앞이죠.
윤석열이는 지금 임기를 마치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뭐 어제 그저께 그 문재인 지지율 60%까지 나오죠, 갤럽에서. 그죠? 요번에 그 정치 지형을 보면은, 선거 지형을 보면은, 저 민주당 애들을 갖다가 이 미래통합당은 한 41%안 찍었 뿐이 안 찍었어요. 그럼 나머지를 60%를 지지한다는 게 이제 나오는데, 문재인을 과연 이 친구가 레임덕이 없을 것인가, 그 문제. 이 레임덕 문제는 지금 다루기가 참 힘들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2022년 7월까지 그죠? 한 1년 3개월 남았는데 이 사람의 임기가 윤석열 임기가 그 전에 과연 윤석열이 강퇴를 당하면 더 좋다. 언제쯤? 2021년 내년 말까지만 버텨라. 그럼 총선 전국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통합당, 미래통합당이나 야권을 파괴적인 혁신을 하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우리가 끌어들이면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르면 된다. 러닝메이트로. 그죠? 그게 좋은 거고, 또 임기를 채워도 마찬가지예요. 22년 6월 7월까지. 그때도 대선 코앞이다. 바로 코앞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걸 보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기저기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윤석열 손에 잡히는 부정선거 사범이 90%다. 90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 이게 혹시 90명이 민주당 애들이 요번에 그 더블당, 통합당보다 2배 이상의 지역구 의석을 가졌으므로 이게 다 민주당 쪽의 부정선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 패스트 트랙으로 우리가 지금 미래통합당 현직 20대 국회의원들이 한 10몇 명 걸려 있죠. 거기서 몇 명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안 날아가면 좋고 그런데 절대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유리한 게 아닌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쟤네들이 지역구에서 우리보다 더블로 가져갔죠. 우리 83석인데 쟤네들이 한 160석을 가져가 버렸죠. 그죠? 그런데 더블로 쟤네가 부정선거하고 금권선거하고 관건선거한 게 많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고발된 사건도 많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국회의원 사범들, 국회의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은 수사하고 재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선거사범은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6개월 후부터 이제 그 재판에 붙이면은 한 1년 내지 1년 반 가요. 그죠? 1년 반쯤 가요. 대부분 판결까지. 빨리 하면은 뭐 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때도 딱 보면 뭐냐? 대선 코앞이다. 대선 코앞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한 부도덕한 면을 또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선거 과정을 봐도 김종인 씨나 저도 그러고 우파 좌파를 말하면 안 된다. 정권 심판론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김종인 씨가 선거 전략을 가사가 여기저기 하루 10군데씩 쫓아다니면서 한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 심판론하고 조국 심판론을 들고 나왔죠. 그죠? 근데 경제 심판론에 대해서는 내가 다음 동영상을 또 찍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정권의 가장 그 국민들이 싫어하고 정서적인 그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게 뭐냐? 비도덕, 비양식, 비정의적이라는 문제예요. 조국 사태, 문재인을 통한 조국 사태. 그 문재인이 일으킨 거니까 거기에 아킬레스건이 있다. 이거는 지들이 지금부터 감추려고 해도 감추지를 못한다. 이제는 언론에서 보수 언론에서는 더 쌍심지를 크고 파헤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을 앞으로 가를 운명 뭐냐? 정이냐 비정이냐? 양식이냐 비양심이냐?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이걸 갖다가 재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한테는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것이 뭐냐? 그죠? 이 정권과 열심히 싸워주고 이 정권의 부도덕함과 비양심과 상식과 비합리적이고 비정의적인 것을 계속 파헤쳐 주길 바란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윤석열은 검찰 권력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하는 게 보고TV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